올해도 11월 14일 날 수능 날 수능 라이브를 합니다. 작년도에는 이제 강석 소장, 공다경 소장, 그다음에 뭐 샤론 코치 이미애 선생님들하고 함께 했는데 올해는 이제 줌으로 해서 줌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30분쯤 늦게 송출이 되는 녹화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라이브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수능 라이브 예고 겸 라이브 날 다루지 않을 것들에 대한 영교시에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은 이제 아시다시피 8시 10분까지 입시를 해야 되고요. 중증 시각장애가 있어서 1교시 국어 시험 공개가 이제 10시 56분에 됩니다. 2교시가 이제 2시 10분에 되니까 국어 수학 두 개 정도만 이제 라이브에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라이브가 대략적으로 한 3시 정도쯤 송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4교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4시 40분이니까요. 기다리는 동안에 뭐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수능 라이브 보거나 듣고 계시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6시에 이제 EBS가 체감 난이도를 발표를 해요. 근데 6시와 7시 두 번을 하는데 6시 때보다 7시가 이제 매우 어려웠다가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도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2022 때보다는 어려웠다가 좀 적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4 수능은 이제 2023 수능보다는 훨씬 어려웠다는 게 이미 6시부터 밝혀졌던 거였고요. 국어 수학의 이제 예상 등급 컷은 이제 6시 50분 정도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시 정도의 등급 컷을 알게 예측한다는 건 이제 쉬운 일은 아닌데 작년 라이브 때도 했고요. 올해도 할 생각입니다. 작년도에는 이제 표준 점수로도 얘기를 했었어요. 표준 점수는 뭐 한 150점쯤 될 것 같다, 148점쯤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 운이 좋았는지 몰라도 맞췄고, 영어 1등급 비율 같은 것들도 사실은 그날은 좀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날 나오고, 사탐, 과탐 등급 것은 빨리 나와야 이제 밤 10시 30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채점이라는 것 갖다가 14일 날은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채점을 하고 15일 날 아침에 이제 등급 컷도 좀 집계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가채점 도수 분표를 만들고 도수 분포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학별로 가채점 배치 점수가 어느 정도 될 거다, 누백이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런 거 이제 산출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몇 명이나 정시에서 모집하는 걸까요? 지금 수능 일반 전형으로 이제 2025년도에 이제 63,827명을 선발하니까 비율은 이제 18.7%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시에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집하는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수도권에서는 뭐 금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수시가 8만 5천 명, 정시가 4만 6천 명인데 비수도권은 수시가 18만 5천 명, 정시가 이제 2만 3천 명. 이 정도가 되는 상황에서 정시 쪽이 인원이 작년도에도 한 5천 명 가까이가 줄었는데 비수도권은 올해도 한 2천 명 정도가 더 줄었고요. 어, 의대 증원을 제외한 나머지로 놓고 보면 한 700명 정도 정시가 좀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뭐 6만 3천 명 이거는 사실 좀 우리가 안 가는 대학까지도 좀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대, 제주대에다가 안양, 대진, 성결, 신안, 수원, 의지, 뭐 이 정도 넣으면 뭐 갈 수 있는 대학은 다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의경우가 한 5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시를 실제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쯤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여기 정도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작년도가 이제 5만 명인데 이제 2월 인원이 있으니까요. 2월 인원을 더하면 약간 더 많은 정도 수준이고요. 보통 이제 뭐 부산, 경북, 경상, 제주는 수도권 학생들은 가지 않으니까요. 한성 삼육대학교에다가 강원대, 충남북대 정도까지를 넣으면, 그러니까 안양, 대진, 신안, 성결, 수원 이런 데는 제외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한 4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요 대학들이 다 사이즈가 좀 작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좀 좁히면 이제 뭐 가천대, 경기대, 인천대, 중앙대, 다빈치, 외대 글로벌, 여대들 다 넣으면 한 3만 5천 명. 그리고 이제 더 좁혀서 이제 숭실대, 국민대, 세종대,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 광운대, 항공대, 에리카 이 정도 넣으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15개 대학에다가 이제 교대까지만 더하면 의치, 한약, 수교부터요.
15개 대학까지 넣고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 수준 됩니다. 작년도가 2만 700명이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월은 1,400명 정도 되니까요. 올해는 이제 2만 1,000명은 넘는 거고요. 의대 2월이 그보다 좀 더 될 테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작년도보다 7% 정도 많은 정도 수준, 2만 1,000명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뭐 7%라고 하니까 610%짜리 대학이 이제 11% 정도 된다. 11%가 조금 안 된다.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이더니 확실히 좀 갈 수 있는 대학 위주로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수 재수가 꽤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기 전형을 조금 더 넣고 이렇게 보면 2024, 2025, 2023 3년간 15개 대학 모집 인원 놓고 보면 뭐 큰 변화가 없죠. 같이 이제 2만 명 정도 수준이고 전체로 놓고 보면 6만 9천 명, 6만 6천 명, 6만 3,827명에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지방대학들이 수시를 많이 뽑아서 그런데 또 2월이 돼요. 2월이 되면 막상 6만 3천 명보다 좀 많은 상태가 되는데 지방에 있는 이 사립대학교 같은 데를 좀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지는 않겠죠.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전형 뭐 두 개를 놓고 보면 수능전형이 조금 더 많은 형태인데 그러니까 한 15개 대학 정도는 이제 한 2만 명, 꽤 괜찮은 대학까지는 한 3만 명. 여기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대학 정도 놓고 보면 한 4만 명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14일 날 수능 라이브 때는 이제 영어는 못하게 되죠. 영어는 시험 시간은 빨리 끝나는데, 그렇죠? 시험지 정답 공개는 뭐 5시에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선 뭐 그땐 자녀분들하고 이제 뭐 끝나고 나서 만나고 뭐 밥 먹고 그다음에 뭐 이해국 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좀 더 늦게 만나긴 하겠죠. 뭐 그런 상태가 되니까 3교시 영어 1등급, 2등급 비율도 상당히 늦게 9시 넘어서부터 이제 예측이 가능해지는데 영어 등급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지난 3년간의 영어 등급을 보시면 6.2, 7.8, 4.7. 그런데 이제 2등급 인원까지의 누적 인원을 보면 23이 22보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23 영어가 22 영어보다 쉬웠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3등급까지 놓고 보면 한 5% 줄었잖아요. 53에서 48로. 그리고 확실히 작년도에는 이제 좀 영어가 어려웠어요. 1등급이 한 5% 미만이었고 2등급까지가 이제 22.9니까 3등급까지 일반 상대평가하는 게 2등급이었으니까 2등급 인원 한 23% 정도 되는 게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1등급 인원은 결국 5% 안으로 들어오냐, 밖으로 나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관건입니다. 지금 2023년에는 1등급 인원이 3만 4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 이게 2만 명으로 줄었어요. 2만 명, 뭐, 좀 생각나시죠? 2만 명. 2만 명이 이거예요. 15개 대학. 그러니까 2만 명 정도까지 하게 되면 15개 대학을 넘어가면 영어가 1등급 비율이 아예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인원, 모집 인원 구조에서 한 3만 명 정도까지가 숭실대학교, 국민대학교, 뭐 아주대, 인하대, 서울과기대 이런 데 넣는 데가 이제 한 3만 명 기준이니까 이 등급 인원이 한 3만 명 정도 수준되어지는 것이 조금 타당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진다면 한 6%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고 10만 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능을 통해서 지원하는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가 이제 2등급 인원 정도 되는 수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난도가 이제 그날 11월 14일 날 수능 라이브에서는 안 다루니까 좀 연교시에서 한번 다뤄줬는데 저녁 9시쯤 돼야지 확인을 할 텐데 1등급 인원이 몇 퍼센트 되냐 그다음에 2등급 인원이 몇 퍼센트 되냐 그러니까 2등급이 23%가 넘냐 안 넘냐 1등급이 5%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2만 명이냐 3만 명이냐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날 좀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브는 결국은 뭐 국어 수학 표점을 다루게 되죠. 근데 이제 작년도에 이제 수학 쪽에서의 특징으로 놓고 보면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네, 그 표점 차이가 컸죠.
1등급 인원도 1등급 점수도 학통 94점, 미적은 81점이니까 뭐 13점씩 났단 말이에요. 23, 22와 좀 달라졌던 부분이 그거죠. 그러니까 문과생들도 이제 미적을 응시하다 보니까 수학 잘하면 다 미적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점 표점에서도 이제 한 11점 차이가 났으니까요. 2024년도에는 2023년도에 3점 차이 났던 거랑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었죠. 그래서 수학이 어렵다, 쉽다의 관점은 학통 미적의 이제 표점 차이 같은 것도 좀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29번, 30번이 좀 어렵게 났었는데 이제 그걸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했는데 뭐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얘기하고 나서부터는 21번, 22번도 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최고 난이도 문제는 좀 쉬워졌는지 몰라도 한 서너 문제 정도가 어려워서 역시 뭐 80점대 초중반에서 1등급 컷이 좀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작년도에 미적 81점은 뭐 1등급 컷은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그 1등급까지 인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1등급 컷이 84점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23과 24는 수학 쪽의 난이도, 출제 경향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아니었다라고 보고 그렇게 놓고 보면 23, 24, 요 2년간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냐 그리고 학통과 미적의 점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질 거냐 그게 이제 14일 날 수능 2교시 지금 이게 0교시거든요. 1교시가 국어를 다루고 2교시가 수학을 다룰 건데요. 2교시 라이브에서의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어를 이제 1교시에서 다루겠죠. 국어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어가 이제 쉽게 나오면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수학만 갖고 거의 측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국어가 난이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냐가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정시 수능 전형에서의 변별력을 결정하는 부분들이니까 라이브 1교시 국어 쪽의 출제 경향 뭐 이런 것 같은 것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제가 2시에 하는데 2시에 해도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탐이 좀 작년도에 좀 쉬웠죠. 그래서 올해는 사탐이 좀 인원이 늘었죠. 자연계열생들이 좀 들어오니까. 자연계열생들 사탐 넣어나는 사람들이 과탐은 좀 못해도 사탐은 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좀 평균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표점이 혹시 또 높게 나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작년도 표점 정도 만점 표점 70점대 미만 정도가 나오는 형태로 좀 통제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뭐 지금 자연계 학생들이 이제 사문 생륜 이쪽에 좀 과목들이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생륜은 좀 작년에 너무 쉬웠으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겠나 싶고 그동안에 꾸준하게 난도를 유지했던 건 사문이었는데 작년도에 이제 만점자 비율이 역시 0.8%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제 섭탐런이 되니까 이 비율이 좀 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0.5%였죠. 이 비율이 좀 늘 거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뭐랄까 지금 영교시에서 다루는 실제 11월 14일 날 수능 라이브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것은 이제 한 밤 10시 이후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때 이제 사탐 난이도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작년도처럼 뭐 윤사 망가지고 한지 망가지고 세계사 망가지고 이런 형태는 좀 곤란하겠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지 않겠냐라고 놓고 본 거고 사탐이 이 과목들을 다 더해보면 만점자가 작년도에 16,000명이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일단 사탐 런이 있어서 사탐 응시자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한 16,000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2만 명이라는 숫자, 10억의 대학, 교대, 여기까지 2만 명 이런 숫자를 염두에 두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탐 쪽은 그러니까 사탐론은 왜 했겠어요? 내용이 많고 과탐이 준비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사탐으로 넘어온 건데 과탐 쪽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좀 수지 개선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 평균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뭐. 그러면 이제 과탐 표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 그러니까 탐구 쪽이 전체적으로 좀 표점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 되니까 국어 수학이 중요한 상황이고 국어 수학을 중심으로 하는 수능이다.
그래서 이제 수능 라이브 그날 3시 하는 게 들으셔도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식의 이제 탐구 쪽의 변별력이 좀 약화되는 모습은 아무래도 또 2028 통합사회 통합과학 수능 체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라이브에서 이제 국어 수학을 다루니까 오늘 연교시에서는 이제 사탐 과탐 얘기를 좀 했습니다. 표준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금 이제 작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 보면 표점 148도 100분이 100이고요. 표점 143, 요것도 이제 표점 100이에요. 그러니까 100분위 대학을 쓸 때는 143점을 맞아서 간 사람이 가장 이제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100점을 맞으나 수학으로 따져봤을 때 100점을 맞으나 96점을 맞으나 93점까지 맞아도 동일한 100분위가 적용되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대체적으로 표점 100분위의 불일치가 나오는 부분들은 2등급 때부터는 이제 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1등급 안에서는 내가 수학이 1등급이다. 그러면 이제 표점 대학이 유리하냐, 백분위 대학이 유리하냐, 이런 것들 좀 따져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백분위 100은 1%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면 40만 명이라고 놓고 보면 3,700명, 800명 이 정도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도에 수능 보면 국어 만점 제가 이제 64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어 만점 맞으면 표점이 당연히 높게 나올 테고요. 수학은 612명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2023년도 수학이 만점이 적었지만 2024는 더 적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표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 148점. 그다음에 2023년도에 145점. 그러니까 2022년도는 수학이 어려워서 표점이 147이었던 건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또 만점자 표점은 좀 많았었어요. 그 애는 국어가 28명. 아주 어려웠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 의대 모집 인원보다도 적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22가 불수능이냐 24가 불수능이냐 놓고 보면 24가 더 좀 불수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은 국어 만점 표점이 1점이 높고 수학도 1점이 높고 이 정도 됐었다라고 해서 그날 라이브 나이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국어 표점이 뭐 140점대 초반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고 아주 쉬운 시험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140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0 이상이면 쉬운 수능은 아니다. 145를 넘어가면 이제 어려운 수능이다. 그러니까 145를 기점으로 불수능, 140점을 기점으로 물수능. 그러니까 140에서 145 사이 정도가 되면 적절하게 통제가 된 수능인데 올해는 이제 의대 증원된 부분이 있으니까 145 안쪽에서 만점을 만드는 게 조금 부담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145를 넘어가게 되면 또 수능 사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럼 나는 표점이 유리합니까? 나는 백분위가 유리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사실 뭐 중상위권 대학 이상이 대부분 표준 점수 플러스 변환 표준 점수를 쓰고요. 2026년도에는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나군에서 이제 백분위를 쓰니까 그때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뭐 표점을 써야 되냐, 백분위를 써야 되냐가 의대 약대를 제외하고는 상위권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없고요. 대학들이 다 비슷한 활용 지표를 사용하니까 국민대 숙대가 다 표점을 쓰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그냥 계속 표점으로 따져서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다만 고라인이요. 예, 국민대 숭실대 그 밑에 라인부터 이제 접점 구간에 있을 때는 백분위가 유리한지 표점이 유리한지 그런 거 이제 좀 따지는 부분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백분위 쓰는 대학이 뭐 상위 15개 대학에서는 없고요. 단국대학교 천안 뭐 요런 데 정도만 있는 상황이고요. 어, 지방의대 같은 경우는 보면 100분위 쓰는 대학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국어 수학이 다 같이 어렵게 나오면 내가 표점 말고 100분위로 갔을 때 더 유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그룹 대학으로 가보시면 이제 100분위 쓰는 이제 가천대, 경기대, 단국대 뭐 그다음에 이제 여대들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 위까지는 이제 표준 점수를 쓰고요. 이게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것은 탐구 과목의 표준 점수가 각각 다르게 나온 것 같다가 100번위로 변환해서 탐구의 영향력을 좀 줄인다는 얘기인 거고요. 표준 점수를 쓰게 되면은 어떤 탐구가 됐든 그게 표점이 높게 나오면 더 유리하게 되는 거. 서울대, 홍대.
뭐 국민대 서울과기대 이런 데가 되고요. 환산 표준 점수란 건 자신의 표준 점수를 만점 표준 점수를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게 되면은 변환 표준 점수 사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좀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약간 내 만점 표점이 높은 과목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정도 수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표점을 쓰냐 백분위를 쓰냐 요걸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탐구 쪽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쓰냐 표준 점수를 쓰냐. 근데 표준 점수를 쓴다고 하는 곳은 서울대, 홍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그다음에 의대들이 몇 군데가 있고 요런 데서는 이제 내가 사탐 과탐에서도 표점이 높은 과목을 잡는 게 좀 유리하다. 요 정도고요. 변표를 쓰는 데서는 상관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지원자 비율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5년도하고 이제 2024년도를 놓고 보면 뭐 소수점 자릿수 차이죠. 졸업생 비율이 35.3, 34.8이니까요. 인원 자체는 지금 2024보다 좀 늘어났으니까 18,000명 늘어났죠. 지원자가. 그러니까 그 늘어난 게 재수생 쪽은 한 3,000명이 좀 안 되게 그다음에 재학생 쪽이 14,000명 정도 늘어났는데 응시자는 또 좀 다르죠. 응시자는 32만 명의 지원자 중에서 28만 명, 그다음에 17만 7천 명에서 이제 15만 7천 명. 대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2만 명 정도 재수생들이 이제 응시를 안 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 16만 명 이상이냐 재수생이 아니면 16만 명 이하가 되느냐에 때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결시율이라는 것이 이제 그 재학생은 좀 비교적 비슷하게 통제가 되는 편이니까요. 졸업생 결시율이 결국 허수로 수능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요. 그거는 지금 모르죠. 라이브 나이도 그거는 못하고 12월 4일 날 하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기억할 수 있는 숫자는 16만 명. 졸업생 수능 응시자가 이제 16만 명이 넘냐 안 넘냐 이런 거 같은 거 갖고 체크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에 지원자 숫자가 보면 23년도보다 조금 늘었어요. 조금. 많이 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조금 늘었죠. 조금 늘었는데 그다음에 경쟁률도 놓고 보면 뭐 서강대, 건대, 동대를 제외하고서는 좀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만 명 정도가 지금 지원을 했고 모집 인원은 뭐 여기까지 더해봤자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조 자체를 놓고 보시면 16,450명이고요. 이 안에서 어, 서영고까지가 이제 24%, 그다음에 이제 성서학까지 더하면 이제 44%. 그러니까 이 15개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뭐 한 중앙대까지 서성한 중까지 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가 돼요. 나머지가 이제 정시 사이즈가 이제 생각보다는 좀 많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11월 14일 날 오후에 3시에 라이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브 안 들으셔도 되는데요. 3시부터 5시까지 수능 어떤 식으로 지금 출제되었다 이런 진단 같은 거 듣고서 그다음에 이제 가채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6교시라고 하는 정시 지원 전략 잘 짜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1월 27일 날 수능 시험 보고 나서 2주 뒤죠? 수요일 날 서울숲에서 저녁 6시에 정시 설명회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가채점 해보면서 이제 느꼈던 현장 분위기 그리고 이제 수능 채점 결과 이런 거 갖고 이제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타를 통해서 5천 원에 파는데 녹화 파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